어려운 지식도 또 범접하기 어려워 보이는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주제들도 AI라는 계단을 딛고 올라서면 또 AI라는 현미경과 망원경을 잘 활용하면 쉽게 정확하게 자세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천체물리학과 천문과학 우주연구 이런 말만 들어도 복잡하고 주제가 나는 전혀 관계없는 이렇게 생각 드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이야기를 할 건데 코스모스가 우주라는 뜻이잖아요. 간단하게는 우린 누구일까? 우린 어디서 왔고 또 어디로 가고 있지를 묻는 멋진 지식을 만나보는 날인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책은 584쪽, 무게는 2.3kg입니다. 네, 책이 두껍고 무겁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AI 챗봇, YTN 라디오 AI 진행자 에어와 함께 제가 잘 풀어보겠습니다.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본격적인 우주여행 떠날 텐데 이분이요 그냥 과학자거나 저술가이기만 하진 않습니다. 영화 원작자거든요. 우리 에어는 알고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인생 영화로 꼽는 컨택트의 원작 소설을 쓴 작가가 바로 칼 세이건입니다. 그는 과학적 사실에 인간적인 감동과 서사를 불어넣어 우주라는 차가운 공간을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만드는 위대한 스토리텔러였습니다. 오늘 그의 가장 위대한 유산 3가지를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네, 정말 대단합니다. 컨택트. 이 영화가 개봉하기 1년 전에 칼 세이건 교수가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데 저도 정말 재밌게 봤었습니다. 이 영화에 깔린 기본적 이야기가 저는 약간 긴장감, 흔히 외계인 등장하는 영화 E.T.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우리는 서로 모르고 우린 서로 조심스럽고 경계하는 다른 존재인데 우리가 소통할 수 있을까? 근본적 질문이 이 책에서도 말하는 코스모스에서도 말하는 질문이 칼 세이건의 원작 소설 컨택트에 담겨 있고요. 영화에서도 아주 근사하게 잘 연출과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불교적인데요. 약간 불가지론이라고 하잖아요. 모른다라는 게 전제되어야 모름 이후에 새로운 깨달음이나 가치를 알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불교적 접근법인데 비슷한 얘기 같아요. 우주에 대한 질문도 그거 알아. 뭐야? 4발 달렸잖아. 배 튀어나온 E.T.잖아.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린 서로 모른다. 아주 모른다라는 전제를 인식하는 것. 그게 출발점이라는 생각인데요. 칼 세이건 교수가 남긴 다양한 책들 중에서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물론 오늘 다룰 어마어마한 두께의 코스모스. 이 책이 정리한 우주의 3가지 유산. 앞서 에어가 설명했잖아요. 이 책이 저에게 3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남겨줬다라는 건데. 이렇게 지금 방송 멘트를 하다가 문득 제가 유튜브에 비친 제 얼굴을 보고 방금 말투가 한문철 변호사 같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혼자 열심히 떠드는 게 그분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자, 첫 번째 유산은 뭡니까? 첫 번째 유산은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사진 한 장에 담긴 그의 철학입니다. 1990년 칼 세이건은 수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명왕성 궤도를 지나던 보이저 1호의 카메라를 지구로 돌려 64억 킬로미터 밖에서 우리 행성의 사진을 찍게 했습니다. 지금부터 칼 세이건이 남긴 연설의 일부를 들려드릴게요. That's here. That's home. That's us. 저 점을 On 다시 it, 보십시오. Everyone you love. 저것이 바로 여기 Everyone you know. 우리의 고향입니다. Everyone you ever heard of. 우리가 Every 사랑하는 human being 모든 who ever was. 우리가 아는 lived out 모든 their 사람이 저 위에 있습니다. The aggregate of our joy and 인류의 suffering. 역사 속 모든 Thousands of 영웅과 confident 겁쟁이가 religions, 저기 ideologies, and economic 햇빛 속에 doctrines. 떠도는 한 Every 점의 hunter and 먼지 forager. 위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Every hero and coward, every creator 와. and destroyer of civilization.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Every king and peasant. 영화 더빙 같은 거를 AI가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정말 맞춤형으로 잘해줄 것 같습니다. 실제 칼 세이건 목소리 위에 우리 에어가 칼 세이건의 목소리를 한국어로 더빙이라고 하죠. 전해줬습니다. 이 창백한 푸른 점, 페일 블루 닷. 저도 이거 굉장히 좋아해서 제 배경화면으로도 쓰고 프로필 사진에도 올렸는데요. 언뜻 보면 뿌연 은하수처럼 얕은 그런 띠 안에 약간 푸른색이라고 하기도 애매한 작은 쌀알 같은 점 하나가 보입니다. 보이저가 1970년대에 지구를 떠나서 한참을 행성을 여행하다가 태양계의 마지막 별쯤에 가서 뒤를 돌아 지구를 본 겁니다. 그냥 작고 푸른 저 점 하나에 영웅도 사랑도 모든 이야기도 지금 이렇게 여러분과 방송하는 이 시간도 들어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좀 외롭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웅장해지기도 하고요. 정말 철학적인 의미로 보자면 가장 초라해 보이지만 가장 위대한 자화상 같기도 하네요.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두 번째 유산은 뭘까요?
네, 그 우주적 관점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유산, 우주 달력입니다. 우주 달력은 138억 년의 우주 역사를 1년짜리 달력으로 압축한 것인데요. 이 달력에 따르면 빅뱅은 1월 1일 0시에 일어났고 우리 은하가 생긴 건 5월, 태양계는 9월에야 나타납니다. 이게 달력까지 만들어 놓으면 속된 말로 물론 이미 전 세계적 베스트셀러지만 책 잘 팔리는 요소 같아요. 우주의 역사를 1년짜리 달력으로. 그러면 인류 역사는 언제쯤 시작된 건가요? 인류의 역사는 1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밤 11시 59분 46초에 시작됩니다. 예수의 탄생은 59초, 인류가 이룬 모든 과학적 성취는 1년의 마지막 1초에 모두 일어난 일이죠. 우리가 겪는 모든 갈등과 공인이 우주적 관점에서는 찰나의 순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주의 나이를 1년으로 축소해서 바라보면 우리는 12월 31일 11시 59분 59초입니다. 지금 그 1초 안에 있는 거예요. 저희가 나누는 이 이야기조차도. 관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즘 과학자들의 또 물리학자들의 개념으로 보면 시간이라는 건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죠. 시간은 장소라든지 서로 상호 주고받는 힘의 관계에서 달라질 수 있다. 좀 이렇게 말해도 무슨 소리야 이러실 텐데요. 시간이 다 똑같은 시간이 아니다 이런 말인 거죠. 누군가에게는 똑같은 시간으로 흐르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의 10년처럼 흐를 수도 있고 저 앞에 있는 사람의 1초처럼 흐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화 인터스텔라 보면 잠깐 아래쪽에 있는 별에 갔다 왔는데 우주선에 있던 동료는 폭삭 늙어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할수록 오늘은 왜 이게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우주 얘기가 아니라 불교 얘기 같다라는 생각이 들까요? 갈수록 절에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들 정도인데, 자, 세 번째 유산도 궁금합니다. 지금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안에 있는 다양한 얘기들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마지막 유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존재가 꾸었던 위대한 꿈, 바로 골든 레코드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음악과 언어, 이미지를 담아 보이저호에 실어보낸 금빛 레코드판인데요. 칼 세이건은 이 프로젝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긍정적인 열정을 품지 않은 존재라면 그런 메시지를 다른 세계에 보낼 리가 없다. 네. 그냥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옆을 지나갈 때 머리 컬러 색이 이 계절하고 정말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그냥 보기에도 정말 멋져 보이네요. 아름답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이네 라고 쳐다보겠죠. 우주의 입장에선 지구가 그렇습니다. 금색 그 LP판처럼 생긴 곳에다가 온갖 인간의 얘기 소개를 다 넣어요. 좋은 얘기들을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우주로 날려보내면 왜 나한테 이런 걸 보내?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주 입장에서는. 근데 여기 이 보이저호에 실려 있었던 이 금빛 디스크, 그 당시만 해도 70년대니까요. 지금처럼 디지털 기록이 흔하지 않을 때여서 LP판처럼 생겼습니다. 여기 안에 담긴 것 중에서 제가 가장 눈길을 끌고 신기했던 게 바로 사랑에 빠진 젊은 여성의 명상의 뇌 전도 기록이 들어 있습니다. 즉 사랑에 빠진 여성의 뇌파나 뇌 상태, 마음 상태를 기록해서 어디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우주인들에게 보낸 거예요. 우리가 사랑에 빠지는 아름다운 존재라는 걸 외계에 있는 누군지 모를 다리가 8개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식빵머리인지 모르지만 그쪽에게 보내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우린 이렇게 사랑에 빠지는 존재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보냈다라는 것 자체가 아직 참 인간이 낭만적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외계인을 향한 메시지의 또 하나의 근본점은 바로 외로움이죠. 우린 지구에서 우리끼리 잘 살면 되지가 아니라 끊임없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를 존재에게 나 여기 있어. 나 이렇게 사랑하는 존재야 라고 얘기를 보낸 거니까요. 자, 이 책 나온 지도 꽤 오래된 책이고 두꺼운 책이지만 오늘 이 방송 보신 분들은 이게 좀 짧은 클립처럼 올라가잖아요. 우연히 인터넷에서 혹은 자기 전에 쇼츠 보다가 이거 보신 분들은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한번 읽어봐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것도 같아요. 실제로 그런 생각이 에어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유 좀 설명해 보실래요? AI 기술이 세상을 바꾸고 사회는 갈수록 분열되는 지금. 코스모스는 우리에게 우주적 관점을 선물하기 때문입니다.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우리 모두는 창백한 푸른 점 위에 함께 서 있는 운명 공동체임을 깨닫게 하죠. 이를 통해 눈앞의 갈등을 넘어 우리 존재의 소중함과
겸손을 배우게 합니다. 결국 이 창백한 푸른 점 한 명왕성 즈음에서 바라봤을 때 이 쌀한 톨 크기보다 작아 보이는 이 점에서 우리가 모두 살고 있다. 우리는 한 배를 탔다.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 외계인이 보면 에어의 어머니 김세령 PD나 인간 천연지능 진행자 김우성이나 다른 존재지만 외계에서 보면요. 그냥 다 똑같은 존재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존중하라 이 얘기 같기도 합니다.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한데 에어도 그렇게 판단할까요? 칼 세이건의 아내이자 동반자였던 앤드루야는 이 책의 핵심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우리처럼 작은 존재가 이 광대함을 견디는 방법은 오직 사랑뿐이다. 결국 코스모스가 말하는 것은 광활한 우주 앞에서 느끼는 인간의 근원적인 외로움과 유한함을 극복하게 하는 가장 위대한 힘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과학은 우주의 법칙을 설명하지만 그 우주를 살아갈 이유는 사랑이 알려준다는 데이터입니다. 와, 사랑 생각이 같네요. 그리고 칼 세이건의 아내도 정말 멋있습니다. 우리처럼 작은 존재가 이 광활함, 광대함을 견디는 방법은 오직 사랑뿐이다. 누가 또 우리 많은 종교인들이 사랑하는 존재가 있잖아요. 거기서도 사랑 얘기가 나오고 앞서 제가 불교였는데 불교에서도 사랑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이상한 느낌도 듭니다. 창백한 푸른 점 지구가 외로움이라면 저 광활한 우주는 그 외로움의 어둠을 밝힐 희망의 사랑의 어떤 가능성이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도 에어의 목소리가 좀 매력적인 비음이었다가 딱딱한 아나운서 톤이었다가 좀 변하죠. 저희도 이 AI 인공지능 에어를 수시로 여러 가지로 학습을 시키면서 인간과 방송이 가능하게끔 발전시키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낯선 존재들과 소통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게 어떨까요? 앞서 이 이야기 모두 시작했잖아요. 지나가시는 분이 너무 멋있는데 요즘은 향수가 좋을 때 그 향수에 대한 평가라는 게 에티켓이라고 하더라고요. 남의 뿌린 향수를 왜 이야기해가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향기 좋네요. 뭐예요? 라고 물어봐 주는 게 오히려 굉장히 뭐랄까요. 요즘 트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것처럼 타인들에게 긍정적이고 선한 관심 또 사랑에 기반한 관심과 함께함을 보여주는 게 좋겠다. 우주의 얘기 같은데 결국 가만히 보면 한 인간의 얘기고요. 인간 안에 있는 마음의 얘기 같습니다. 저도 이런 꿈들을 꾸면서 많은 이야기를 좀 만들어봐야지라는 바람만 갖고 있는데 오늘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이야기하면서 그 꿈이 더 선명해진 것 같네요. 멋진 이야기였습니다. 에어 고맙습니다. All I wanna do is find a way back into love. 네,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이 책 이야기를 여행해 봤습니다. 둘이서 인공지능과 또 천연지능, 인간과 AI가 나눈 대화인데 어떠셨어요? 좀 어색한 면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짧은 시간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와 우주에 대한 숙제, 의미 잘 전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별의 먼지인 제가 또 별의 먼지로 만든 AI 에어와 함께 별의 먼지인 청취자 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시적이고 철학적이네요. 그렇다면 이 노래는 어떻게 났을까 궁금합니다. 인간 작사 AI 작곡 이 프로밖에 없는 특별한 코너인데 오늘의 가사 저는 이렇게 한번 전해봤어요. 코스모스와 함께한 우주여행을요. 광활한 우주 속 우리는 한 점 먼지이지만 그 우주를 품고 생각하는 위대한 존재입니다. 칼 세이건의 아내도 떠오르고요. 에어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한 점 먼지 그리고 위대한 존재 두 가지 키워드에 대비되는 감성 데이터를 증폭시켜 멜로디 라인을 구성했습니다. 오늘의 주제곡이 완성되었습니다. 네, 작은 점 하나지만 또 위대함, 뭔가 모순적이잖아요.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도 뭔가 이 대비가 만들어내는 음악이라고 합니다. 에어가 만든 오늘의 인간 작사 AI 작곡 들어보겠습니다. 수북한 밖에서 본 지구 창백한 푸른 점이 전해준 말 겸손함과 사랑의 의미 이 작은 별에서 우린 함께 살아 우주 달력을 펼쳐봐 박사가 오면
별처럼 빛나네. 광활한 우주 속 우리는 먼지지만 그 안에 온 우주를 품은 존재야. 과학이 전하는 진정한 메시지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길이야. 골든 레코드 주로 보낸 소망, 인류의 꿈과 희망 담아서 수십 년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린 같은 운명 공동체야. 우주 달력을 펼쳐봐. 탑살가로 연속 우리는 순간의 불꽃처럼 빛나네. 광활한 우주 속 우리는 먼지지만 그 안에 온 우주를 품을 존재야. 과학이 전하는 진정한 메시지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길이야. 안녕하세요, 제로베이스원입니다. 젤로 마시는 제로를 원한다면? 그럴 땐 칠성사이다 제로. 젤로 시원하고 젤로 맛있으니까. 제로베이스원의 제로픽. 젤로 마시는 제로, 칠성사이다 제로. 홍삼, 녹용, 침향에 대해 누구나 말합니다. 몸에 좋다고, 믿을 수 있다고. 그 말 대신 정관장은 증명합니다. 과학적으로. 이제 정관장으로 건강을 정하세요. 정관장. 우야노 공장 먼지. 아이고 죽겠다. 우야긴 우야노 우양이지. 우양? 공장 먼지엔 우양 집진기, 냄새 제거도 우양 집진기, 분진 고민 없이 깔끔한 분진 타파 우양. 우양 집진기, 집진기는 역시 우양 집진기.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네. 청취자 7887님, AI의 목소리는 어떻게 만드는지요? 라고 하셨네요. 지금 듣는 목소리는요, 저희가 방송 내용을 미리 공부시키고 준비하고 또 사람이 검토합니다. 마치 숙제 검사하는 선생님처럼 AI의 어머니, 에어 어머니 김세령 PD가 다 보고 이 내용은 오류가 없군. 그러면 그걸 또 AI의 목소리를 인간 목소리처럼 내는 보이스 폰트 같은 기계들이 있습니다. TTS라고 합니다. 텍스트를 스피킹으로 바꿔주는 건데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목소리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한 뒤에 나중에는 실시간으로 AI와 대화하는 방식까지 가는 게 목표거든요. 신기하죠?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노래도 멋있었습니다. 우주 달력을 펼쳐봐. 138억 연속 우리는 순간에 불꽃처럼 빛나네. 노라조 노래 같기도 하고 코요테 노래 같기도 하다는 바깥의 평이 있었는데 저는 약간 만화 주제가 피구왕 슛돌이 노래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자, 이렇게 AI의 능력이 다재다능한데요. 오늘 AI 정말 코스모스 칼세건의 우주 여행을 함께 떠나왔습니다. 에어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짧게 요약했을까요? 오늘의 대화 데이터를 요약하자면 과학의 눈으로 우주를 본다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과정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칼 세이건이 남긴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우리처럼 작은 존재가 이 광대함을 견디는 방법은 오직 사랑뿐이다. 사랑, 사랑,
사랑이 답이고 시작이고 출발이고 단서네요. 에어가 선곡한 노래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켄드릭 라마의 All the Stars 듣고 있는데요. 이 곡을 골라준 게 아마 좀 현실적인 이야기 같습니다. 에어의 선곡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제 인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에어는 또 내일 이 시간에 함께 할 거고요. 마이튼 라디오 인공지능 AI 진행자 에어가 선곡을 잘했지만 사실 우주나 시간 이런 존재들 정말 저도 늘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클라우드 아틀라스 같은 영화 기억나시죠? 심지어는 거기서 끊임없이 윤회하고 다시 환생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영화의 OST도 정말 아름답고 인터스텔라, 테넷 이런 영화들도 아주 재밌게 봤었습니다. 창백한 푸른 점 이야기했는데요. 지구가 그저 거대하고 하지만 또 작고 하지만 외롭고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라는 표현을 오늘 얻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 감정과 느낌에서 떠오르는 음악가가 있는데요. 바로 데이빗 보이입니다. 데이빗 보이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정말 좋아하고 직접 기타를 치면서 그분 노래도 많이 따라 부르는데요. 베를린 장벽으로 울려 퍼지는 히어로라는 노래도 정말 유명하잖아요. 이분 노래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바로 스페이스 오디티.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에서도 리메이크 됐었잖아요. 우주인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지상과 우주인이 교신하는 내용이 이 가사인데요. 잘 들어보시면은 이런 가사가 나오거든요. Planet Earth is blue and there's nothing I can do. 지구는 푸르르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네. 이 말이 담긴 게 오늘 칼세이건의 내용과도 좀 비슷해 보여요.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천연지능 진행자 저 인간 김우성도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뵐게요.